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탈북 외교관 리일규 작심 인터뷰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은 북한 입장에선 천재일우와 같은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고위급 탈북자인 리일규는 김정은과 채불차례 직접 대면한 적도 있어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바에서 근무 당시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온 리일규는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으로 몸이 떨렸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만나면서 김정은이 잘 웃고 기분이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일규는 김정은은 자주 사람들을 칭찬하고 웃기도 했다. 평범한 사람 같아 보였다면서도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2,500만 북한 주민 전부를 죽일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자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신이 됐기에 괴물 같은 존재가 됐죠. 리일규는 해외 방송사와는 첫 인터뷰인 이번 BBC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억압적인 곳으로 손꼽히는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처럼 듣기 힘든 분석을 내놨습니다. 리일규는 비록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김정은 간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으나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야말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전에도 김정은과의 관계를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자랑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서한을 주고받으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달에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 생각엔 그가 날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김정은이 자신의 백악관 복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일규는 북한 또한 트럼프와의 이 가까운 개인적 관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북한 당국의 공식 성명과는 모순됩니다. 아울러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북한은 선의로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리일규는 핵 프로그램 동결에 동의하는 건 분명히 술책일 것 100% 속임수라면서 그렇기에 이는 북한을 강화하기만 할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리일규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경호 경찰관 1명, 정보요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는 북한 정부를 등지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수년간 부정부패, 뇌물수수,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지쳐있던 그는 목 디스크 수술을 위해 멕시코로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면서 마침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상위 1%의 삶을 살았지만 한국의 중산층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쿠바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그의 한 달 수입은 고작 $500에 불과했다. 그래서 쿠바산 시가를 중국에 몰래 넘기며 가족들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처음 탈북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너무 놀라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엔 자신의 계획을 비밀에 붙였고 비행기가 출발하기 6시간 전에야 아내와 아이에게 탈북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리일규는 생사를 건 도박이었다고 묘사했다. 탈북하다 붙잡힌 일반 북한 주민들의 경우 몇 달간 고문당한 뒤 풀려나지만 우리 같은 엘리트의 경우 2가지 경우뿐이다. 평생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총살당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날 뒤덮었다는 리일규는 나 하나 죽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족들이 정치범 강제 노동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음에도 한밤중 공항 게이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고위급 탈북 사례는 2016년 한국에 입국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당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 전 의원은 최근 한국에서 대통령 통일 자문기관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최근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 러시아 관계에 대해 리일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엔 뜻밖의 행운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식량, 연료, 심지어 군사 기술을 받는 대가로 탄약 수백만 발을 수출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돕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리일규는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의 이 같은 협상을 통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에 허점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별다르게 호소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일규는 김정은 또한 러시아와의 이러한 관계는 일시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다시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김정은은 미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 침략받을 위협을 제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유일한 길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숨돌릴 기회를 줬을진 모르지만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과의 국경을 전면 폐쇄해 북한 경제 및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황폐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다시 국경이 개방되고 외교관들도 다시 귀국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북한엔 아무것도 없으니 쓰던 칫솔은 물론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조금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투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일규는 수년간 이어진 고통으로 사람들의 충성심도 약화했으며 이제 최고 지도자 김정은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 있다 기대하는 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이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는 강요된 충성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포착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북한으로 밀반 입대, 주민들이 몰래 보고 듣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리일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콘텐츠를 시청하는 건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단조롭고 암울한 삶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때우고 싶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데 한국 사람들은 인류 국가의 삶을 사는지 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콘텐츠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북한의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정권 붕괴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리일규는 김정은도 주민들의 충성심이 약화하는 걸 안다. 사람들은 진화하고 있고 그렇게 더욱더 공포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산 콘텐츠를 소비하고 유포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BBC가 지난해 만나본 한 탈북자는 한국산 음악과 TV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가 처형당한 사례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이 수십 년간 이어온 궁극적으로 한국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정책을 저버린 것에 대해 리일규는 주민들을 한국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추가적인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의 가장 사악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한의 과거 지도자들은 주민들의 자유, 돈, 인권을 빼앗았다면 김정은은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마저 앗아갔다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 외부에선 김정은의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가 조기에 사망할 경우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주 초 한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로 심혈관 고위 험군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리일규는 김정은의 사망이 현 독재 정권을 위협하기엔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너무나도 철저히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저 또 다른 사악한 지도자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리일규는 김정은이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신의 어린 딸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추측에 대해 이를 일축했습니다. 주애가 북한 지도자가 되기엔 정당성도 인기도 부족하며 특히 김씨 일가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이용하는 신성한 백두혈통은 대대로 김씨 일가 남성들에게만 흐르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입니다. 리일규는 북한 주민들도 처음엔 주애에게 매료됐으나 더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주애가 학교에 가는 대신 미사일 발사 시험에 참석하며 다른 북한 어린이들과는 달리 고급 디자이너 옷을 걸치는지 의문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길 기다리기보단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이 변화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는 게 리일규의 생각입니다. 이것만이 북한 독재 정권을 끝낼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리일규는 자신의 탈북이 두고 온 동료들에게도 자극제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들도 탈북하라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길 바란다는 둥 그렇게 큰 야망을 품고 있지 않다. 그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일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가족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가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성공하면 크게 벌 수 있지만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모험을 제안한다고 생각해봐라 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냐는 리일규는 그게 바로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강요한 선택이었다. 가족들은 묵묵히 동의해 날 따라와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빚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